축구의 최고 수준에서는 장면을 얼핏 보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건 그냥 어시스트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이 경기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다. 어떤 장면들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패스 한 번이 아니다. 한 선수가 경기를 읽고 상대를 조종하고 공간을 다루며 상대 수비 전체가 자신이 미리 설계한 반응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다. 손흥민이 이번 LAFC 경기에서 만들어낸 골 장면이 바로 그런이다. 겉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하나 더 추가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록표를 보고 공격수가 위험 지역으로 공을 넣었고 동료가 마무리했고 공은 골망을 흔들었다고 생각한 뒤 거기서 끝낸다. 하지만 축구는 그렇게 얕은 층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손흥민이 자기 골을 노리는 선수처럼 처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는 상대 수비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먼저 본 사람처럼 플레이했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그 골이 손흥민의 마지막 터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장면은 그보다 앞선 LAFC의 위치 선정에서 시작됐다. 측면 수비수 팔렌시아가 상대 수비 뒤 공간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전술적 신호였다. 부안가는 위치를 바꾸며 수비수의 시선을 끌어냈고 팔렌시아는 깊숙이 파고들며 상대에게 따라갈지 말지 선택을 강요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이 그 방향으로 벌어지는 순간 손흥민은 상대가 가장 덜 경계하던 공간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로 이 지점이 티에리 앙리가 강조할 만한 부분이다. 위대한 선수는 언제나 먼저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위대한 선수는 마무리하기 직전에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손흥민은 조급한 사람처럼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수비수로 하여금 아직 자신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믿게 만들 만큼 느린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상대의 실수를 유도했다. 그들은 손흥민이 안쪽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슈팅 각도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격 스타가 선택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다. 위대한 선수는 발로만 경기하지 않는다. 그는 상대의 예상으로 경기한다. 손흥민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골문을 향할 때 언제든 위협이 되는 피니셔로 본다. 그래서 그들은 슈팅을 막고 중앙 침투를 차단하고 마무리 동작을 봉쇄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이 손흥민의 득점 능력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정작 그가 실제로 선택한 방법은 열어두고 말았다. 바로 다른 사람의 골을 만들어주는 선택 말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아주 섬세한 디테일이 있다. 바로 부안가의 패스다. 그것은 단순히 측면으로 내주는 공이 아니었다. 그 공은 한 번 튄 뒤 속도가 죽으면서도 그대로 라인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을 만큼 절묘하게 전달됐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디테일을 그냥 지나칠 것이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선수들은 이 차이를 바로 읽어낸다. 손흥민은 그 궤적을 보고 공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도 단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처리할 수 있는 금보다 귀한 반박자를 더 준다는 것까지 이해했다. 반면 상대 수비 일부와 심지어 몇몇 동료들조차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갈 것처럼 반응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움직인 사람은 손흥민뿐이었다. 바로 그것이 좋은 선수와 특별한 선수의 차이다. 좋은 선수는 상황에 반응한다. 하지만 특별한 선수는 상황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도 전에 약속된 지점에 먼저 도착한다. 손흥민이 공을 향해 가속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공에 닿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다음 동작이었다. 그 순간 그는 거의 터치라인과 평행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몸은 앞으로 쏠려 있었으며 관성은 컸고 공과의 접촉 각도는 극도로 좁았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선수들은 안전한 선택을 한다. 볼을 지키거나 코너킥을 유도하거나 그냥 박스 안으로 대충 뛰어 넣는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공을 살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진 패스를 실행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이 장면을 깊이 해부해야 하는 이유다. 손흥민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팔렌시아를 본 것이 아니었다. 만약 어떤 선수가 터치라인 근처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자세에서 고개를 돌려 동료를 정확히 확인하려 든다면 균형이 쉽게 무너지고 몸의 축이 틀어지며 장면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손흥민은 이 문제를 공간 기억과 위치 감각으로 해결했다. 그는 팔렌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오래 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 전에 정보를 스캔해 두었다. 어느 구역이 열려 있는지, 누가 뒤에서 들어오는지, 상대 수비가 어느 쪽으로 몰려 크로스를 차단하려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기술만으로가 아니라 경기 이해를 바탕으로 그 공을 전달했다. 그래서 상대에게 가장 두려운 점은 손흥민이 얼마나 드리블을 잘하느냐, 얼마나 슈팅을 잘하느냐가 아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그가 수비 전체가 위험의 방향을 맞게 예측하도록 만들어 놓고도 결국 막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들은 손흥민이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그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모두가 익숙한 패스 길목을 막기 위해 몰려든다. 그런데 손흥민은 아무도, 특히 그의 급의 스타가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택한다. 바로 쇄도하는 풀백에게 공을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슈퍼스타들은 마지막에 자신이 끝내고 싶어 한다. 많은 스타들은 득점자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길 원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격 사고의 더 높은 차원을 보여준다. 그는 누가 골을 넣느냐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는 그 장면이 가장 올바르게 해결되느냐를 본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가장 명확한 기회를 한 수비수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동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그냥 뛰어. 내가 널 찾아낼게. 그리고 위대한 스타의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감각보다 집단 전체를 더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지 아름다운 어시스트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에 대한 하나의 강의다. 어떻게 위치 우위를 만드는지에 대한 강의이고, 자신의 명성과 위협도를 이용해 상대 수비의 반응을 조종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이며, 터치라인 근처에 무해해 보이던 장면을 오직 두 가지, 즉 공간 인식과 최고 수준의 이타성만으로 골로 바꾸는 법에 대한 강의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손흥민이 골 넣었냐? 하지만 그건 오직 마지막 숫자로만 축구를 보는 사람들의 질문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도대체 누가 그 장면 전체를 존재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너무도 명확하다. 손흥민이야말로 그 장면이 경기장에서 완성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설계해놓은 사람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어시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축구 두뇌들이 만드는 축구다. 그것은 기술과 지성이 하나로 녹아드는 지점이다. 가만히 서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몸을 충분히 열고 고개를 들고 주변을 확인한 뒤 공을 보낼 수 있다면 좋은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들도 많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는 그런 깨끗한 조건을 거의 주지 않는다. 속도가 몸의 축을 밀어내는 상황에서, 시야가 모든 방향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선택지가 0.1초 단위로 닫혀가는 상황에서 패스를 해야 한다. 손흥민은 그 공을 거의 본능에 가깝게 처리했다. 너무 오랫동안 최고 수준에서 살아온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직감으로 말이다. 그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의미의 패스가 아니다. 머릿속에서 공간 전체의 그림을 다시 구성한 뒤 상대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행위다. 또 하나 반드시 말해야 할 것은, 이 장면의 아름다움은 손흥민과 부안가 사이의 암묵적인 협력에도 있다는 점이다. 최고의 공격 콤비는 단순히 서로에게 패스를 많이 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들은 같은 경기를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이다. 이 장면에서 부안가는 팔렌시아를 직접적인 도착점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는 손흥민을 봤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공이 오기 전부터 부안가의 의도를 읽었다. 이것은 높은 수준의 동기화가 존재한다는 신호다. 정말 뛰어난 두 선수가 서로를 이해할 때 그들은 공이 오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패스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결정을 내린다. 나머지는 실행일 뿐이다. 바로 그 점이 수비를 가장 지치게 만든다. 왜냐하면 수비는 언제나 한 박자씩 늦기 때문이다. 그것은 체력의 지연이 아니라 인식의 지연이다. 같은 장면을 더 빠른 속도로 함께 사고하는 상대 앞에서는 좋은 수비를 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손흥민은 단지 마지막 패스를 넣은 선수가 아니다. 그는 장면 전체의 중력 중심이었다. 그가 있었기에 수비는 중앙을 두려워했다. 그가 있었기에 측면이 반박자 열렸다. 그가 있었기에 팔렌시아의 침투가 의미를 가졌다. 그가 있었기에 부안가는 어디로 공을 보내야 할지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이 그 모든 잘못된 반응의 연쇄를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패스로 응징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시스트면 뭐하냐, 골이 없는데 같은 식의 논쟁에 매우 조심스럽다. 그 말은 날카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축구에 대한 몹시 빈곤한 이해를 드러낼 뿐이다. 골은 마지막 순간의 마침표다. 하지만 그 골이 반드시 나오도록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은 모두 그것을 이해했다. 어떤 밤에는 자신이 골을 넣고 또 어떤 밤에는 다른 이들이 마치 이미 써져 있던 대본처럼 쉽게 골을 넣게 만든다. 이번 경기의 손흥민은 분명 후자였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을 리더십의 맥락에 놓고 볼 때다. 축구에서 리더십은 늘 소리를 지르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주장 완장을 차는 것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때로 리더십은 동료에게 내가 타이밍만 맞게 뛰면 나는 반드시 너를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팔렌시아 같은 수비수가 손흥민 같은 스타가 자신을 봐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전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집단적 힘이 생긴다. 그리고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득점만 집착하지 않고 가장 좋은 위치에 선수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주려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면 그 팀은 매우 막기 어려운 축구를 한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에게 역할이 있다고 느끼고 기회가 있다고 느끼고 하나의 의도 안에 연결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감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경기력이 단순한 기록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많은 슈퍼스타들은 경기가 자기 리듬대로 흘러갈 때 잘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 전체를 자기 방향으로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 슈퍼스타는 많지 않다. 그날의 손흥민은 바로 그것을 해냈다.
LAFC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들은 늘 그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항상 가장 오래 공을 잡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장면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공격수들의 세계에는 아주 드문 단계가 하나 있다. 상대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고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단계다. 올랜도는 손흥민이 위협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이 그의 발에 가면 무언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중앙을 막고 라인을 좁히고 슈팅과 컷백을 모두 경계했다. 거의 다 맞게 읽었다. 그런데도 무너졌다. 왜냐하면 손흥민에게는 A 플랜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B, C, D를 갖고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정확히 다른 플랜으로 꺾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 장면 전체를 티에리 앙리의 감각으로 단 한 문장에 담아야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골은 공이 골망 안으로 들어간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상대 수비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처음으로 잘못 생각하게 만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